지난 18일 새벽 코로나 확진자였던 임신부가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 뒤로 그 산모와 아기는 한 병실에 격리된 채 엄마가 신생아를 홀로 돌보고 있다. 이 사실도 알려드렸는데 그 뒤로 청취자들의 문자가 많았습니다. 확진자 산모와 아기 무사한가 이런 걱정의 문자들도 쇄도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의 소식을 직접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산모의 남편, 그러니까 아기 아빠 만나보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출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고생 끝에 정말 귀한 아기를 얻으셨는데 지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예, 일단 저는 그 집에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아빠 역시 확진자시기 때문에 쭉 집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기하고 엄마는 아직 그 격리 병실에 있는 겁니까? 아기 엄마는 이제 확진자라 아직 그 평택에 있는 그 병원에 예. 이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는 다행히도 음성이 나와서 이제 친할머니 댁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 음성 확인하셨어요? 네, 아기는 이제 다행히도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유, 진짜 다행이네요. 아니, 사실은 그 아기 낳으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도 그렇고 뭐 국민들도 그렇고 제일 걱정했던 게 태중에 있었던 아기는 어떻게 됐나. 그 아기 네, 괜찮은 네. 건가 그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기가 그래도 건강하다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고 참 아기한테 고맙고 산모는 상태가 어떠세요? 산모 건강. 사실은 이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면은 자연분만도 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산모를 위한 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일체 검사는 못 받은 상황. 하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일단은 건강한 상태라 그나마 다행.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족의 사연이 알려진 뒤에 전국의 많은 임신부들이 남일 같지 않다. 확진된 임신부도 안전하게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이 가족의 사연을 처음부터 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 남편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신 건 언제죠? 저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거는 목요일이고요. 지난 목요일. 네, 저랑 아이 엄마가 같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확진 네네. 판정을 받으면은 증상에 따라서 병원으로 옮겨진다든지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진다든지 하잖아요. 네. 어떻게 계속 두 분은 집에 계셨어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신청을 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39주 2일차 만삭 산모기 때문에 네. 바로 병상 배정을 신청을 했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상 배정 신청하고 기다리던 중에 그런데 산통이 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39주차 2일이면은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은 누구보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병상 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다리라고 하던가요? 참 그게 좀 답답한데 얼마나 저희가 산모가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답변은 네. 지금 일단은 병상이 없다. 그 병상 배정팀이 전화가 와서 일단은 병상이 없으니 2, 3일 정도는 걸릴 수 있으니 최대한 기다려달라. 그러면 또 저희가 질문을 하죠. 네. 그럼 그 사이에 진통이 오고 아이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럼 구급대원을 불러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들은 대답의 전부세요? 네네. 사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 소식을 처음 듣고 네네.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면은 출산 후에 그럼 내가 어떤 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출산하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셨던 게 아닌가? 어떻게 하다 구급차에서 낳게 되셨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 문의를 안 네네. 하셨던 게 아니네요. 문의를 수도 없이 했죠. 그 아기가 이 아이 엄마가 진통이 온 그 순간에도 구급차에 신고를 하고 또 배정팀이 또 전화를 했어요. 병상 배정팀에. 도대체 어떻게 됐냐. 예. 애기 나오려고 한다. 일단 구급차에 신고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병원이 도대체 있는 거냐라고 신고를 했는데도 또 전화를 했는데도 그 밤 11시 반 12시 그때도 겨우겨우 연결이 됐는데 그때도 돌아온 답변은 일단은 병상이 없습니다. 병상은 둘째치고 지금 이 아이를 출산을 할 병원도 없습니다. 네.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물어봤을 때는 구급차에 일단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구급차 부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저희한테 설명을 했어요. 구급대원분들이 출동을 해주시겠지만 갈 병원이 없으면은 사실은 출산할 병원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무슨 임신부한테 그럼 뭐 병원을 지어서 거기서 낳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너무도 황당하고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요. 네, 정말 그 산통을 최대한 안 오게 하려고, 진통을 안 오게 하려고 저희 아내는 그때부터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진통이 올까봐. 이제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냐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진통이 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병원이 없다는 이 말은 정말 사형 선고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말만 되풀이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희가. 자, 그렇게 확진 판정을 받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는 와중에 며칠 만에 산통이 온 거죠? 저희가 목요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금요일 날 밤 11시에 세상에. 진통이 왔으니까 그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산통이 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확진자니까 구급차 탑승도 못하고 아내 혼자 태워 보낼 때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 순간도 제가 함께하지 못하고 이 구급차 대원님들과 같이 나가지만 일단 갈 곳이 없다는 게 그걸 아는 이 순간과 혼자 내보낼 수밖에 없는 제 자신도 너무 미안하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미안하고 참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게 아내가 구급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 안에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진자가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는데 그런 환경 갖춘 곳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네네. 몇 군데를 얼마 동안 돌아다닌 겁니까? 16군데 정도에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해요. 단 한 군데도 제 아내를 받아주시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확진된 저희 산모를 받아서 출산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사실은 이거는 미리 방역당국이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어떤 산부인과가 거기 안에 신생아들도 있고 산모들도 있는데 그냥 확진자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미리 그렇죠. 대책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거 뻔히 알면서도 사실은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구급차만 타십시오 한 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야 서울시 의료원으로 이송이 되셨어요. 네네네. 그 후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이제 저는 일단 아내를 보낸 상태에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구급대원님께서 2시 반 정도에 전화가 오셨어요. 네. 혹시 병원에서 이제 연락을 받은 게 있냐 그래서 아직은 없다 하니 제 아내가 1시 반 정도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이제 너무 많이 울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서울시 의료원이라는 병원에 와 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사실은 병상도 없고 아이를 위한 곳은 없지만 도저히 이제 뭐 구급대원님께서 막 전화를 돌리면서 막 이렇게 막 사정을 했나 봐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의료원도 저희도 그런 건 없지만 일단 와서 응급처치랑 그래도 아기 상태는 봐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이게 지금 핏덩이를 들고선 벌어진 일이죠. 이미 낳고 나서. 네, 이미 낳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의료원 응급실에서 이제 아내가 가서 이제 자리 한 켤을 마련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아내가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몸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아래쪽이랑 막 이런 데가. 물론이죠. 그리고 이 아이도 탯줄도 자르지 못한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도 뭐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탯줄도 안전하게 제거해 주시고, 아내도 이제 아래 쪽 봉합도 살짝 해 주시고, 이제 아이 상태도 아이를 좀 봐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 응급처치만 끝내고 거기도 병상이 없어서 또 헤맸어요. 네네네. 참. 그러다가 결국 이제 찾아간 곳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병원에 한 곳에 아기와 산모가 들어간 건데 사실 신생아를요 막 아이 낳은 산모가 혼자 못 돌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네. 그 신생아를, 그러니까 지금 확진 상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신생아를 돌볼 사람이 또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산모가 돌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어떻게 하셨답니까? 저희가 갈 곳이 없잖아요. 일단 응급실에서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예. 거기로 옮겨지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말이 그 평택 그 병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병원이 아니고 네. 그냥 말 그대로 일반 병원이기 때문에 그 제 아내는 너무 답답했죠. 그 순간이. 왜냐면은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제가 확진된 상태에서 제가 이 아이를 돌봐야 될 줄 꿈에도 모르는 거죠. 제 아내는. 그렇죠. 방금 그 새벽에 구급차에서 출산한 산모가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평택이라는 그곳에서 격리돼서 아이를 혼자 돌봐야 된다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떻게 했대요? 뭐 그 몸을 어떻게 아이를 돌보겠어요. 그날 새벽에 구급차에 출산을 해서 네, 예.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고통일 거예요. 참 이게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는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한 네. 이틀 지난 후에 할머니 품으로 아기만 이제 옮겨지는 상황이 됐는데 네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그래도 네네네. 이번 이 가족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부가 임신부 확진자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제가 제 전화기를 보면은 보건소에 전화를 참 많이 했어요. 네. 연결도 안 되는 그 수화기를 제가 100번, 제가 1000번은 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수화기 넘어서 이제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항상 그 마지막 멘트는 이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라는 멘트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와 함께하는 건가. 정말 이게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외롭고 아무도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네. 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산모와 아이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힘내시고요. 산모에게도 꼭 격려, 안부 쏟아지고 있다는 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생 끝에 아기를 낳은 확진자 가족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